뉴스H입니다. 최근 202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7,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소식을 보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나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아닌데?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 아닌가?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커피를 마시고, 병원에 가고, 택배를 이용하는 순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우리는 그 상품을 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싸진 노트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입하지 않으면 되고, 특정 브랜드의 제품이 너무 비싸졌다면 다른 제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다릅니다. 업종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수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 인건비에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최저임금을 받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사회 전체의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 결정이 어떻게 우리 모두의 지갑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3.7%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연봉도 내년에 3.7% 이상 오르나요?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내가 받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줄지 않았더라도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의 양은 줄어듭니다. 실질적인 구매력이 감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문제도 생깁니다. 최저임금과 자신의 임금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었는데 자신의 월급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면 노동의 상대적인 보상이 줄어든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최저임금의 상승이 다른 사람의 지갑에까지 영향을 주는 걸까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비용임과 동시에 가격의 하나입니다.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에 책정된 가격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한다는 경제적 사고방식을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매일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치킨 가격이 오르면 주문 횟수를 줄이거나 다른 음식을 선택합니다. 커피 한 잔이 10,000원이 된다면 매일 마시던 사람도 구매 횟수를 줄이게 됩니다. 상품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가격이 오른 만큼 그것을 구매하는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의 가격이 오르면 고용주의 채용 부담이 증가하여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줄이게 됩니다. 식당의 예로 가정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직원 1명당 지급해야 하는 시급이 오릅니다. 그런데 사업주의 부담은 오른 시급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과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 퇴직급여처럼 임금에 연동되는 비용도 함께 올라갑니다. 식재료비와 임대료, 전기료까지 이미 오른 상황이라면 사장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첫째, 음식 가격을 올립니다. 둘째, 직원 수나 근무 시간을 줄입니다. 셋째, 사장 자신의 수익을 줄이며 버팁니다. 넷째, 사업성이 무너졌다고 판단하면 폐업합니다. 현실에서는 이 네 가지가 하나씩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격을 조금 올리고 직원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사장도 더 오래 일하면서 자신의 수입까지 줄이는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식당이 음식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직원을 줄이면 남아있는 직원의 업무가 늘어나거나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습니다. 사장이 계속 손실을 감수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증가한 비용은 형태만 달라질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도 더 비싼 식사값을 통해 그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은 본질적으로 노사 간 자발적 협의의 결과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양쪽이 조건에 동의할 때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일정 수준보다 낮은 임금의 계약을 법으로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그 목적은 일견일리 있어 보입니다.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그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격의 하한선을 법으로 높인다고 해서 모든 노동자의 생산성과 모든 사업장의 지불 능력까지 동시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을 넘어가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게 됩니다. 키오스크가 사람의 주문 업무를 대신하고 무인 계산대가 계산원을 대체하며 한 사람이 과거 두 사람이 맡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고용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이나 경력이 단절된 사람, 고령자처럼 처음부터 높은 생산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람은 일자리를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이 높은 임금을 약속하더라도 그 임금을 지급하려는 고용주가 없으면 실제 소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아예 사라지는 것과 조금 낮은 시급이라도 일할 기회가 있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구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는 그 선택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고용 감소나 폐업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경기가 좋아지고 소비가 늘고 기업의 생산성이 함께 증가한다면 일정한 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상 자체가 아니라 인상 폭과 속도가 시장의 지불 능력과 생산성 향상 속도를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부분에서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수익이 줄면 사업주가 부담하고 고용이나 근로시간이 줄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등 특정 결과에 대해 특정 집단만 영향을 받는다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에서는 모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릴 것인가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얼마까지 올려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가? 결국 일자리가 있어야 임금도 소득도 노동자의 삶도 함께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 정책의 역할일 것입니다. 근로자의 삶을 개선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적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듣기 좋은 말이니까요. 다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정책이 실제로도 좋은 결과를 만들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은 발표할 때 내세운 목적과 의도가 아니라 시행한 뒤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로 평가해야 합니다. 누구를 돕겠다고 시작했는지 뿐 아니라 실제로 누가 도움을 받았고 누가 비용을 부담했으며 어떤 일자리가 사라졌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최저임금도 못 줄 거면 사업 접는 게 맞다. 최저임금 뉴스에 흔히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듣기에는 시원하고 정의로운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장이 하나둘 사라진다면 근로자는 누구에게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더라도 그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다면 높은 최저임금은 누구를 위한 제도로 남게 될까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된 정책도 시장의 현실과 사람들의 선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